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시장 금리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정리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8월 5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지금 화제의 분야이죠, 레미안 라그랑드의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당첨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청약 어떤 전략을 세워드릴지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8월 3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다? 4.181%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에 최고치예요. 2년물 아닙니다. 10년물 금리가 4.1%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물 같은 경우는요, 4.479%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미국 20년물 국채금리가 4.5% 수준이라는 거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것 하나면 투자 끝일 것 같은데 뭐하러 무리하게 주식 사고 뭐 복잡하게 금융 투자하겠습니까? 그냥 안전하게 국채 수익률 4.5%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것도 무려 20년이나 제공을 하죠. 자, 전세계 유동성 지표인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요, 국내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금융채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금융채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 말씀드렸죠. 자, 금요일날 종가 기준 금융채 1년물은 트리플 A 등급 기준으로 3.85%로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보이는데, 금융채 5년물 같은 경우는요, 4.35%까지 올라갔습니다. 얘가 한때 3.67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3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현재 비중이 높은 5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거예요. 왜 미국 국채금리가 이렇게 뛰었을까요? 이상하죠? 7월 달에 발표됐던 미국 물가지표 다 양호하게 나타났거든요. 미국 근원 CPI 같은 경우는 4.8% 나왔습니다. 전월에 5.3, 예측치 5.0보다 낮았고요. 미국 근원 PCE 지수도요, 이전치 4.6, 예측치 4.2보다 낮은 4.1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이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핑크빛 전망도 나왔었어요. 근데 국채금리가 왜 이렇게 뛰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확대 우려. 이제 6월달 기사인데요. 이때 미국 재무부에 사용 가능한 현금이 330억 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거죠. 이에 따라서 3분기 내 1조 달러를 훨씬 웃도는 국채 발행이 예고된 상황이고, 최소 1조 달러예요. 문제는 재무부가 이렇게 채권을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장기채 중심으로 발행했다는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장기채 가격 하락이 유난히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에요. 그래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에서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트리플 A 등급에서 더블 A 플러스 등급으로 낮춰버렸다는 겁니다. 자, 왜 낮췄냐 봤더니 이제 미국의 정부의 부채를 이유로 든 거예요. 미국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흑자 비중이 지난해 3.7에서 올해 6.3%로 급등하고, 이후에도 이자 갚는 비용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출이 늘면서 재정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분석해서 신용등급을 낮췄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논란은 좀 많아요. 자, 세 번째는요, 미국 BOJ 일본은행의 YCC 조정이었습니다. 이 YCC, 오랜만에 말씀드리네요. 일부 커트 컨트롤이라해서, 자, 국채 금리의 상한을 정해놓고 그 이상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서 일정 수준의 금리를 맞추는 강력한 통화 정책이죠. 자, 이 YCC를 그동안의 10년물 기준으로 0.5%에서 묶었었어요. 근데 이것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어디까지? 1%까지. 그래서 1%를 넘을 때 무제한 매입을 나선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0.4%대에 있었던 국채금리가 0.6까지 올라가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계 자금의 미국 국채 매입 축소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 공급 확대, 수요 축소, 그것이 국채 금리에 반영이 된 거예요. 국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올라간 거죠.
자, 여기에 국제유가까지 계속 강세를 보입니다. WTI 기준으로 82불을 기록해요. 자, 최근에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나 미국 서비스 제조 PMI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오는 등 경기 악화 직후가 조금 보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으면 물가 관리에 약간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도 좀 추세를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 영상을 제작하는 와중 금요일 고용보고서 발표되면서 좀 국채금리 상승세는 주춤이 됐어요. 무려 10bp가 하락한 4.89%까지 떨어졌네요. 자, 고용보고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농업 고용지수 18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18만 5천 명보다 많았지만 시장에서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한 20만 건을 기록할 것 봤는데 그거보단 낮았어요. 그리고 미국 실업률 같은 경우는 3.5%를 기록했습니다. 예측치 3.6%, 이전치 3.6%보다 오히려 낮았어요. 그리고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도 4.4%로 시장 예측치보다 높았지만요. 시장에서는 요즘 이제 고용보고서에서는 비농업 고용지수를 가장 중시하더라고요.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환호를 했고 국채금리가 낮아지는데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일단 상황은 이렇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요, 장기 채권 사기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는 거죠. 자, 금리 인상 막바지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거의 다 왔던가 한번 올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 왔단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 왔는데 예상 못한 이벤트로 장기채 중심으로 금리가 크게 치솟았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20년물 3.8% 나오고 한전채 3년물도 4.24%나 주거든요. 한전채 같은 경우는 10년물까지 유통되죠. 자,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 저는 이런 장기채를 매수하는 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이렇게 비쌀 때 발행된 채권, 이제 금리가 높을 때 발행된 채권을 사잖아요. 금리가 낮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그건 또 비과세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 정기예금 가입하시는 분들 많죠. 8월 3일 기사에서 5대 은행이 한 달 새 10조 원의 정기예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예금을 가입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봐요. 보통 1년물짜리 1년 정기예금 많이 가입하시는데 1년 뒤에 금리가 오를까요? 저는 지금보다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투자 성향이 무위험 수익률을 굉장히 중시하는 성향이라면 저는 만기가 긴 안정된 상품, 금융상품을 가입하라고 말씀드렸고 ETF도 있고요. 요즘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 국채투자, 회사채 투자에다가 한전채 투자 개인이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긴 걸 잡으세요. 자, 은행 정기예금도요. 3년짜리, 5년짜리가 있는데 보통 이러면 수익률이 크게 낮더라고요. 자, 부동산은 어떨까요? 자, 방금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국채금리가 잠깐 떨어졌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는 올라가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안 좋은 환경입니다. 자, 국채금리는 시장금리와 연계되고 이 시장금리는 부동산 시장 수요와 연결됩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는 거는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부동산 시장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국제유가가 상승한다 말씀드렸죠. 이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을 의미하고 긴축의 장기화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것만 보고 이제 쇼킹 부동산이 태세 전환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런 하락 요인이 있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하락 요인이 집값 폭락과 연결된다고 꼭 매치를 안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국채금리는 오르기는 했지만 지금 단기 채권 금리는 여전히 3.7에서 3.8%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얘가 전세자금 대출과 변동성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또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4번 정도 국제유가가 80불 이상 뚫었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좀 더 추세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90불 넘기 전까지는 일단은 이제 물가 전망에 대한 뷰는 안 바꿀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기 채권은요, 은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은퇴를 앞두고 자산을 통해서 매월 일정 수입을 원하는 분들, 하지만 30대, 40대 분들은요, 이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보다는 부동산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자를 받으려면 일단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30대 분들은 물론이고 40대도 그렇게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정도의 자산을 모으신 분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금리는 반드시 낮아진다는 기대감을 가지시고요. 레버리지를 익힐 수 있는 부동산을 권해드립니다. 왜 금융상품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없겠습니까? 얘는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나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30대, 40대 분들이 금리 고점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는 지금 예금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3.5% 금리가 높을 때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일단은 좀 더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동산 시장에 위험한 신호가 나온다면 저희가 미리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